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여의도의 황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부당한 질문,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3월 3일 화요일 문을 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첫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코너명은 여의도 산지 직송이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일보 정치외교 담당 논설위원이시죠, 강찬호 위원님, 중앙일보 야당반장이십니다, 송국희 반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뛴 진짜 이야기 저희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은 국제 이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로에선 이란 공격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투가 현재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원래 그 공습 초반만 해도 네. 미국이 확실하게 좀 승기를 잡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작전 개시 15시간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사망했죠. 예. 예. 또 이란의 수뇌부 48명도 함께 폭사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개전 15시간 만에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수뇌부가 수십 명을 잃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군사적 규모 면에서 미국이 사실 뭐 엄청나게 압도할 거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란도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항복하지 않고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좀 묘해졌는데 네. 이란이 예상 밖으로 계속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 겨냥해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면서 반격에 대거 나서고 있고, 이 때문에 전투가 예상외로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물귀신 작전 펼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뭐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2일 백악관에서 명예훈장식이 진행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쉽게 승리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한번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but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will alway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somebody said today, they said, oh, well, the president wants to do it really quickly. After that, he'll get bored. I don't get bored. There's nothing boring about this. 아니, 우리가 보통 그냥 보면은 싸움 제일 잘하는 얘네 학교 다닐 때 싸움 네. 제일 잘하려 가지고 너 조심해, 아니거나 뭐 와가지고 한 대 빡 때리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주먹을 날리면서 계속 한번 붙어보자. 뭔가 갑자기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끝나지 않고 네. 계속 싸움이어줘. 야, 오늘 1교시 끝나고 뭐 이따 봐. 2교시 끝나고 이따 봐. 뭐 계속 쉬는 시간마다 붙는 거잖아요. 경험을 좀 해보신 것 같은 뭐 이런 좀 많이 맞았죠. 예. 뭐 그런 것 같은 분위기인 네,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예상외로 좀 항전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 목적을 좀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국민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첫째로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것, 그걸 꼽았고, 두 번째로는 이란의 해군이 전멸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미 이란 함정 10척을 격침했다, 해군이 무력화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로는 그들이 절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듯한 발언도 하는데, 그 같은 날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지상군 투입에 대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거는 좀 장기화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갈지가 잘 안 잡히네요. 이게 장기화 되겠죠, 결국에는? 예, 지금으로 보면 네.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에 이어서 실권자로 부성한 알리 라리자니라는 이름이 인물이 어려워요. 있는데, 중국 쪽에. 라리자니입니다. 예. 네네.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망상적인 환상이 이 지역을 카오스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항전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좀 나서는 걸 두고 주변국에서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물귀신 예. 물귀신 작전 포인트가 뭐냐면 그 주변이 전부 미국과 동맹국 내지 친미 국가들이거든요. 걸프 국가,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이제 예를 이란은 페르시아지만 저 순위 계열의 아랍 국가들인데, 자 보세요, 쿠웨이트, 카타르, 그다음에 이제 UAE,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오만, 네.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이건데 이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이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인구가 작고, 둘째 석유 오일머니는 많지만 군사력에서 이란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 네. 첨단 무기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운용할 만한 군사력도 없고 군사적인 의지도 약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국의 그동안 안보 우산에 의존해서 쭉 살아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걱정은 뭐냐면 초반에는 이제 당연히 이란 규탄하고 이란하고 싸우겠다 그러지만 이란한테 몇 방도 얻어막으면 뒤로 가서 미국한테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쯤 해갖고 이란하고 적당히 이제 출구 전략 좀 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분위기가 네. 주변국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려고 노력했지 지금 말씀드린 군사적인 거는 전혀 힘을 안 쓰고 뭐 네옴시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무슨 뭐 월드컵 개최하고 막 이랬단 그리고 말이죠. 이란은 8천만 명이가 되는 엄청난 인구 대국인데 네. 사우디에는 이제 몇 발분포가 안 돼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런 사우디가 거기 맹주 아닙니까? 네네네. 한마디로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 싸움인데 큰 틀에서 이제는 주변국 하면은 사우디가 우선 이란하고 그런 점에서 군사적인 또 저 전쟁 수행 능력 면에서 무기만 좋고 돈만 많지 많이 부족하군요. 확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 결국에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국이 계속 지금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계속 쏘고 있고 실제로 네. 이란이 드론 공격으로 해서 그 두바이 저희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관광지인데 그러니까요. 두바이의 국제공항에서 직원 4명이 실제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쿠웨이트의 정유시설 그리고 오만의 항구에도 이란이 드론 공격을 했고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런데 오만 같은 나라는 사실 이란이랑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할 때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란과도 크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국가인데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까 강찬원 논설위원이 말한 대로 이게 주변 국가를 이제 M1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놔두고 M1 주변 국가를 막 때리는 건데 볼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모로. 네. 좀 아. 분쟁을 주변 국가까지 확산시키고 좀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해석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우니까 그 미국은 상대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미국에다 미사일 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원래 이 악의 축구가들이 다 그래요.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미국이 뭐 우리 칠 거야? 우리 그럼 서울 때릴 거야. 도쿄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서울하고 도쿄가 뭐 겉으로는 막 북한 규탄하지만 뒤는 또 미국한테 가서 절대 북한을 외과수술식으로 핵시설 파괴 이런 건 안 된다.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거예요. 피해 입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악의 축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 미국하고 직접 싸울 수는 없으니까 옆에 힘없는 상대적으로 힘없는 이웃들을 괴롭혀가지고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공격 못하게 만드는 맞아요. 이런 전략을 쓴다. 미국의 뜻대로 어떻게 좀 분위기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전쟁을 치르면 사실 지지율은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걸 노리고 한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처음에 하메네이 이제 제거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당장 미군 3명 지금 사망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요즘 그 옛날과 달리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른바 그 이제 인명에 대한 인식이 미국인들도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게 불리하고요. 둘째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자, 지금 그 트럼프 생각을 보면 결국 이제 이란은 레짐 체인지를 해가지고 핵 안 만들고 좀 순환 정권 만들겠다는 건데 보통 이러면 거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남아공 같으면 뭐 만델라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대안을 놓고서 이제 미국이 쳐주고 그러면 그 야당 지도자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국민들 딱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제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란은 그 대안이 될 만한 지금 야당 지도자 없어요. 팔레비 아들 뭐 그 있다는데 이 팔레비 아들 하면 팔레비가 워낙 또 옛날에 왕정 독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트럼프가 때릴 때는 좋았는데 그 과연 그 체계적이고 그 정교하게 그 이 이란이라는 큰 나라 이거 저 작은 나라 아닙니다. 엄청 네. 큰 나라예요. 이 나라를 과연 레짐 체인지를 할 만한 설계도를 갖고 했느냐? 네. 아주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정치 얘기할 때는 뭐 말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국제 얘기할 때도 말 많은지 좀 알았고. 이것도 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또. 좀 불편하네. 저도 사실 불편했고 우리 네. 모두 다 불편해지는 네. 이야기가 네.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말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군이 이제 사망한 거는 그 지난해 2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했는데 네. 해외 군사 작전에서 미군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요소가 있을 거고 다만 이제 군사력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장기화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도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건데. 네,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지지율을 올리려고 했다는 이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지금 솔직히 좀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개항을 대전입니다. 개항을 대전이군요. 이거 재밌죠. 네. 아니 근데 야당 반장인데 다 여당 이야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희는 그냥 어차피 네. 여야 취재를 하지만 두루 취재를 하고 뭐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개항이 좀 핫해지고 있어요. 보궐선거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무죄 판정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네. 개항을 둘러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남준 전 대변인의 경쟁이 지금 제대로 불붙었는데 네. 송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좀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인천에 있는 계양산이죠. 거기를 맨발로 올라가는 자신의 이제 맨발이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네. 이런 글도 덧붙였습니다. 인천 계양은 제 삶의 터전이고 계양산은 고비마다 제 마음을 다잡게 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준 곳이다. 네.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사람들과 다시 걸어가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원래 그 개항의 주인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송영길 전 그렇죠. 대표였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개항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을 거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글이 좀 주목받은 이유가 있는데 네. 계양산이 어디냐면 2022년에 보궐선거가 열렸거든요. 그때 송영길 대표가 5선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지역구를 물려줬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곳이 바로 계양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상징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출마 네네네. 선언을 한 장소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갔다? 이거는 결국 개항을 출마 의지를 확실히 굳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제 개항에 출마 선언을 한 김남준 전 대변인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난처해졌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리고 앞서서 오늘도 또 송영길 대표가 출판에 그 계양구에 있는 출판에 그 호텔에서 계양구 호텔. 출판회도 열거든요. 출판 기념회. 이게 사실상 지역구 관리를 좀 나섰다 이런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금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김남준 전 대변인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대변인을 축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입이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수석보좌관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1부속실장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늘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일했던 최측근이에요.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봐도 뭐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예. 예. 근데 김 전 대변인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부상을 하니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아 물러서지 않겠답니까? 예. 김 전 대변인이 앞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송영길이라는 대지를 살리고 김남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달라. 이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SNS를 김남준 전 대변인 SNS를 보면 이게 개항에 있는 복지기관이라든지 뭐 청년, 뭐 노인 모임 이런 데 간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서 뭐 정치는 현장에서 완성된다, 뭐 지역 구민들과 막 소통하겠다 이런 글들을 자주 올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뒷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네.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 뒷이야기. 오늘 뭐 하나 저 황현희의 또 불편 여의도 예, 한번 홍보하겠다는 터뜨려주세요. 일념으로 하나. 이 기사를 하나 쳤습니다만 네.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책을 냈어요. 이 이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진실은 가둘 수 없다. 본인의 옥중 생활을 회고하는 어. 나를 가뒀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여기에 보면 근데 그 당시에 4년 전 왜 계약을 5선 국회의원 했던 본인이 갑자기 이것을 이재명 당시 패배한 대선 후보한테 양보하고 본인은 연고도 없고 승산도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항상 우리 정가의 수수께끼였는데 네.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책에서 밝혔어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이재명 대선 후보 지금 패배했는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면은 그 검찰 수사로 완전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러한 그 우려가 있는 데다가 당시에 이제 6월 3일날 지방선거 동시에 보궐선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때 눈에 띄는 상황이 뭐냐면 김은혜 당시 분당갑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그 국회의원을 사퇴했어요. 자, 분당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시장의 어떤 지역구나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거기에 지금 당이 전략 공천을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당 지도부가 이미 송영길 전 대표는 대표를 떠났고 대표직을 그 후임 대표는 당시에 그 친문 계열의 비대위였거든요. 자, 친문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분당갑에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가 그때 이재명 나와 나랑 붙자 그랬는데 당시 분당으로 와 그랬죠. 안철수는 네. 막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공동 정권 그래서 그때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책에 썼어요. 거기 나가면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지면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 끝이고 완전 정치생명 끝난다. 뭐 사법 리스크를 이제 안고 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자기가 지켜줘야 된다는 판단에서 그래서 계양을 내준 예, 거죠. 일각에서 돈거래설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돈거래설도 있었어요? 돈거래설 근데 거기다가 돈거래설이 있어. 아니 그 누가 아니, 봐도 확실한 그럴 수- 거예요? 아니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아, 책에 나와요? 무슨 일부 유튜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돈거래설 얘기하는데 전혀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 돈거래설이 나왔냐면 누가 봐도 국회의원이 목숨보다 소중한 이 지역구. 그렇죠. 지역을 그리고 내주기 쉽지 그다음에 않죠. 계양을이 예.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그거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꿀 지역구, 예, 꿀 지역구를 던지고 그 다음에 명분도 없어. 아니 인천 국회의원이 왜 서울시장을 나갑니까? 명분도 없잖아요. 보통 승산이 없으면 명분은 챙겨야 되는데 이건 명분도 없거든. 그때 당시 생각해봐도 여론조사도 꽤 낮게.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가 안 결국은 되게 거의 나오고 20% 포인트 있었죠. 차로 졌어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대패를 했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돈거래 아니고서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의리입니까 그냥? 이건 거의 완전히 의리 이제 거룩한 마음이지. 거룩한 민주당을 위한 거룩한 마음이었던 이재명 겁니까? 정확히는 이재명 당시 이제 잘못하면은 깜빵 갈 가능성이 높아진 이재명을 위한 거룩한 마음에서.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김남주 대변인에게 아니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게 해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네.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재명 대표 쪽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 쪽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논의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계양을이 빈다는 얘기고 거기 네네네. 양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양보를 전제로 오히려 송영길 당시는 경기도지사 나간 게 어떠냐고 이재명 후보가 권유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예 그런데 경기도지사 나갈 사람이 김동연 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동연 또 찾아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송영길이 찾아가서 김동연 당신이 서울시장 나가고 내가 경기도지사 나가면 어떻겠냐 한번 운을 띄워봤는데 김동연 당시 이제 전 부총리죠. 펄쩍 뛰지. 아니 내가 이 이재명하고 단일화까지 해주고 그래서 내가 공이 있고 당연히 그래서 나 사실 경기도지사 나가면 당연한데 아니 무슨 서울시장 너 그리고 서울시장 나가면 뭐 낙선이 분명하니까 네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다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하고 얘기한 끝에 그럼 서울시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 뒷얘기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이제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눈에 띄는 건 또, 누가 얘기를 해도 네. 다 알만한 친명 핵심 둘 얘기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실명 네, 안 갑니다. 아실 네. 거예요. 그 둘이 당시 보통 대표 물러나면 그 수순 있잖아요. 어디 좀 외국을 나간다든지 전국에 사찰을 순례하면서 칩거하면서 성찰하는데 네. 광주의 증신사, 전라도 광주의 증신사라고 있어요. 그 증신사에 송영길 대표가 머물고 있는데 절 이름까지 네, 증심사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이 친명 핵심들이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이재명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와달라? 계양을 양보해달라 이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뒷얘 광신사요? 증심사. 아, 증신사. 아우, 예, 예. 증권할 처음 때 들어봤네. 증, 예, 예. 그러니까 심장할 때 심, 증심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은 전쟁 영향으로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증심사 그런 것까지 알았고. 그래서 김남준 전 대변인은 네. 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출판기념회 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좀 네네. 김남준 전 그럼요. 대변인 얘기도 좀 해보면 네. 어제 계양구의 한 대학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아, 열었군요. 예, 네, 예. 쉬운 정치 김남준이라는 책을 김 전 대변인이 냈는데 그 북콘서트를 한 건데 이 자리에서 김 전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 자리에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을 했거든요. 아, 정청래 대표가 고개 포인트. 참석을 했습니까? 네, 오.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해서 무대에서 김남준 전 대변인 손을 잡아서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줬습니다. 야, 이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네. 니네 더 싸워라. 약간 이거 아유, 아니에요? 잘 나가, 잘 집어.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 저는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잘 예. 집었다고 봐요. 아니 네. 뭐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네. 있으니까. 아, 예.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폭압 속에서 이재명을 떠나지 않고 손발이 되어준 김남준의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한다.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네, 대표가 그렇죠. 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김남준 전 대변인도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예. 김남준 의지 꺾지 않는 건 뭐 이미 판명됐고 네. 문제는 정청래 대표예요. 오늘 과연 그러면 바로 어제는 김남준이 개항해서 했는데 오늘은 또 송영길이 개항해서 출판기념회 하잖아요. 그럼 정청래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지금 포인트고 친송 이 송영길 주변에서는 정청래 안 오기만 해봐. 지금 이런 분위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예요? 오늘 오늘이에요? 5시인가 그래요. 오늘 오후 5시? 인천 계양의 한 호텔 네. 네. 거기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와서 야,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오면은 네. 뭐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아니 그 양쪽에다 여기다도 얘기하고 아니 여기다 왜냐면 둘 다 얘기하는 당의 거니까. 소중한 자산이니까 우리 공정하게 갔다. 당 대표 입장에서 공정하게. 다 가서 격려해 줬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안 오면
왕편파가 되지. 대놓고 지금 누가 봐도 그러면 이거 그냥 저 김남준 전략공천 시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네네. 되게 보궐선거는 이게 촉박하게 치러지고 또 정치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전략공천합니다. 아니 그러면 경선 안 해요, 잠깐만요. 대부분.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 친명끼리 싸워라. 어우, 너무 잘 이겁니까? 짚어. 이거예요? 그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친명들은 보고 있어요. 그 정청래 대표의 속셈이 무엇이건 간에 네. 친명들은 요즘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우선 복당도 아니 송영길 정도 되면 복당 하겠다 그러면 당일로 그냥 그래 복당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을 끌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끌고 인천시당 계셨지만 저 탈당은 서울시당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올마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절차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절차 얘기하는 게 시간 끌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복당에 대한 절차죠. 그래갖고 예. 친명 최고위원들이 비공개에서 엄청 압박했대요. 왜 이거 복당 지금 빨리 안 하냐? 다른 생각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복당을 해주긴 했는데 또 여기서도 좀 약간 친명들이 듣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냐면 우리 송영길 전 대표 참 좋은 분이고 해서 우리는 만약 이렇게 탈당하고 복당할 때는 불이익이 있다. 20점 감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적용 안 하겠다 이랬어요. 없애주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야 그럼 경선시키겠다. 이게 경선 때 하는 규칙이거든. 그래도 전략공천하는 경선하겠다는 거야? 경선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거 뭐야 김남준 편 들어주고 송영길 싫어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친명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경선하면은 김남준 대변인에게 유리합니까? 아니 우선 경선을 하면 송영길 전 대표한테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니까.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약을 네. 알다시피 송영길 텃밭이니까 네네네. 또 지명도도 뭐 비교가 안 되죠. 다만 근데 김남준은 대통령의 남자 이제 이거니까 이런 게 있는데 네.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복당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경선을 시사하는 듯한 저런 가상점 특혜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저께 아니 김남준 가가지고 손 번쩍 뭐야 이거 이렇게 지금 세계 연타로 그리고 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한 데다가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두 사람이 만나질 않고 있다.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네. 그 송영길 전 대표랑 김남길 전 대변인이랑 안 만나. 아니 그 둘은 전화를 통화를 했고요. 그럼 혼냈다면서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혼냈다는 그것도 이제 네, 송영길 네. 전 대표 쪽에서는 불쾌한 건데 그건 이게 말이 안 주로 된다는 김남준 쪽에서 흘렸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화를 산 사실을 이 어느 유튜버가 어느 저 평론가가 방송에서 방송에서 그렇죠. 평론가 예. 얘기했는데 이 보도된 이 맥락이 명백히 김남준의 유리한 쪽으로 보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배가 후배한테 전화 걸어서 새카만 후배한테 전화 걸어서 야 너 뭐 대통령 모신지 대변인 모신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개항을 나오려고 그래? 약간 이런 뭐 의미로. 대통령 더 모시는 게 정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꼰대 같은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보이기 거잖아요. 마련이죠. 근데 송 대표 입장에서는 펄쩍 뛰는 거죠. 무슨 소리냐? 김남준이가 나한테 아이고 이번에 무죄 판결 축하드려요 했길래 네네. 내가 고맙다고 답례 전화 하나 한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냐? 뭐 그런 이런 거예요. 뒷이야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얘기가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내부의 시선이 엇갈리는데 네. 송영길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에 송영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항으로 양보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이 송영길에게 양보할 때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나갈 계획인데 네. 그러면 인천 연수갑이 비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김남준은 거길 나가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전 대변인의 양보를 좀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송 전 대표가 저하고 통화하면서 당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큰 마음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잘 정리될 거다. 이걸 달리 말하면 송 전 대표의 좀 통큰 양보 가능성을 좀 기대하는 발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 박지원 의원이 정지원이라는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정청래 마음이 실린 말이다.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후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데 하반기 그 정청래 대표의 또 도와줘야죠.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뒷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의 불편한 화제는 점에 대해서. 저지간 정청래 대표가 과연 개항에 송영길 출판기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렇죠. 그리고 가서 무슨 얘기 할 거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출판 오늘 기자회 오후 과연 5시.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5시에 갈지 안 갈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소식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과 함께 더 깊고 더 불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시장 대권가도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만나봤었죠. 네, 오늘은 최초의 4선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 여쭤보고 싶은 말 있으면은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들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분 뒤에 2부로 불편한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